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활동보고하고 재정보고 받은 후에 오늘 두 가지 소외한 건이 있습니다. 첫째, 30일 날 성포대에 제가 들어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서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10월 서울 추념식 내년은 제3회가 되고 3년째 여기가 올해는 10월 26일이 되지않은 거 토요일 날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위원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금주 내로 아마 지난 22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심사가 전번에 3월 28일 50명, 4월 18일 날 100명, 150명 심사는 결과가 아마 전남도청 실무위를 보냈을 겁니다. 결정되고 우리가 전남도청에서 내일 27일 날 송달을 하지 않는가, 27일, 28일. 그러면 개인한테 등기로 29, 30일. 말일경 좀 늦은 분들은 6월 초.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올 줄 압니다. 여기에 이제, 후수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부에서. 네, 5월달 활동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5월 2일 날 일본에 가셨다가 13일 날 귀국하셨네요. 그리고 5월 14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유신 독재 청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심포지엄을 회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오후 4시 프란체스코 해관 1층 제1동포 이철 사형수 출판 기념회 참석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5월 17일 오후 7시 교보빌딩 앞 제2의 자주와 평화 염원 지신받기 5월 18 추념식과 행진 참가를 회장님 외 5명이 참석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 과거사 진상규명 퇴행과 대응 모색 심포지엄 유족 5명이 참석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 선릉 한국전쟁 사무실 국가폭력 피해 국민연대 회의 참석 회장님이 하십니다. 5월 26일 오후 3시 종로 사무실 오늘 원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더 듣고 싶다니 있으면 말씀. 없으면은 학교를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재정보고서 다음은 재정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 5월 재정보고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연회비는 이달에 없고요. 월회비 지금 현재 우여와 밑에 총 11명 33만원, 8명 16만원, 전 회비 3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현재 김성민, 송환석, 박경순 이분들이 월회비를 1년치를 모두 환불하셨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체크카드 취소로 해가지고 보면은 29,300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 내려갔다가 시간을 바꾼 관계로 해가지고 이 돈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현재 수입은 549,300원이고 지금 사무실 운영비 663,300원, 제세 공과금 89,900원, 그리고 팁으로 본부 17,600원, 대활동 교육훈련 통일시대 후원에 10만원 수수로 해갖고 10만 75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대 음료 여기 보시면은 그것이 12만 4천, 예비 교통비가 7회 17만 3,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900원, 지출이 110만 5,700, 115만 7,750원. 그래서 이제 차감 잔액 지출이 현재 적자가 이달 적자가 60만 8,450원. 그리고 전월 잔고가 476만 9,539원인데 지금 현재 통장 잔고가 416만 1,089원이 지금 현재 통장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정보고서 보시고 더 질문이 꼭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이야기해야지 뒤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묻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합시다. 전주식당 전주 비빔밥은 그거 순천에 그때의 비상대책 시민단체 할 때 5사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 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연계에 좀 체크를 순천 비상대책위원회 때라는 걸 그걸 좀 눈이 나도 이제 말 안 할래.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지금 식당 이름만 했지 그걸 내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그 지역을 하랍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것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자꾸 그렇게 빠져요. 그렇죠.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완벽한데 어디? 워낙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장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데 여기 서로 이해를 하셔야지. 소정 잘한 거야. 그렇게 말해주시면 고맙고. 이거 활동 보고에서 제가 순천에 갔다 왔던 것이 안정팀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내가 미안하다 그런 거야, 지금. 전번 달이니까. 네. 4월달에 나도 데려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 4월 26일 날 다음에 비상대책. 떡사고 가지고 열까, 그러면? 그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치밀하게 하고, 그래야지 뒷말이 없어요. 그것보다 이거 이제 지역 거기 순천에 가서 네. 가서 원해서. 예. 그다음에 체크카드가 왜 차액이 반환이 됐냐면, 이거 알았어요. 서울까지 표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 변경을 하다가 어차피 뭐냐면은 1위까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거지요. 코레일한테는. 그러니까
기세를 그래갖고 서울로 온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차액이 2만 얼마가 되도록 온 겁니다. 그게 알고. 저도 지금 기세를 한 10호 이게 아니 잘못을 했기 때문에 10호 하는데 한 4번 그렇다고 봐요. 그런 거예요. 한 4번 정도 무인신청이에요. 표가 없어요 서울까지. 순천도 요즘은 나오면서 뭐 체크를 안 하니까.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위까지 끊으죠. 서울로 오신 거네요. 그러면 1위까지는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 2만 원 정도는 기세를 세지 않은 게. 뭐 자꾸 걸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나중에. 그래서 어차피 뭐냐면 그렇게 아는 놈이 나쁘다고 내가 그 선도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돼요. 네. 왜 그러냐면, 표가 없으면 일단은, 타야 돼. 무조건 가는 걸 끊고, 와서 검사하면 그때 20주 하면은 나머지 세만 내면 되니까, 네. 그렇지. 그래도 되죠. 술집에서 보통 것보다는 낫죠. 맞아. 그러니까 일단 그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비로 KTX 비용은 됐지만은 5사람이 이제 오는 거하고. 근데 점심은 그래도 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지식당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월 26일 그게 이제 지금 기입. 그게 또 없습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그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근데 저기 하나 질문할까요? 이제 우리가 원래 회비를 우리가 낸 사람한테 계속 쭉 내잖아요. 예. 근데 안 낸 사람은 계속 안 내버려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원래 연회비는 의무조항인데, 정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회비는 자의적인 지원자들에 의해서만 받기로 돼요. 강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내는데 왜 너희들 안 내냐. 이것 때문에 또 분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위계하기 위해서 내야 되겠다 하는 그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단 한 가지 이거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문단 임원 중에 지금 남모 고문은 뭐냐면 연회비도 안 내고 있고 월회비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 작년 11월 달에 박홍수 부회장하고 몇 사람들이 5사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단합을 했는데 그 후부터 박홍수 부회장은 이제 회복을 했는데 남봉문화하고 뭐 김일수 씨에서 몇 사람들이 그래부터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저가 이건 연비를 보니까 평균 집세는 나왔어요. 60만 원 정도. 월회비가 3만 원하고 2만 원 합해서. 그런데 지금 5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그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또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모든 것도 회장의 책임이니까.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전혀 형편이 어렵고, 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여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내도록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그 순천에서 유족 대상 업무 현황 저도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다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뭐 설명을 이따 좀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예. 이제 이거 받고 난 후에 설명해 주실 예, 겁니까? 예. 이거 궁금해서. 그러면 이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내용은 이제는 꼭 네. 체크했다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자꾸 여러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안건 중요한 것들이 타결시켜놓고 그래서 정리하고 첫째, 지금 진상보고서 기획단이 곧 아마 입찰 공고를 나올 것 같아요. 용역, 보고서 작성 업체를 모집한다는 행정안전부 뭐냐면 공고가 나가고 참 옛날에 독재정권 때에 정부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독재를 했던 거 이승만 정권 때하고 다 비슷한데 이 정권이 지금 뭐냐면은 용역은 면밀히 검토를 하면 법률 위반이에요. 용역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대학이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용역을 주려 하느냐? 그는 눈의 저각 강조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14연대에 지창수를 이시해서 상사급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동부 육군을 장악해가지고 여수에서 8일간을 갖다가 인민통치를 한 것은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것이 반란으로 보고 있어요. 14연대가 반란을.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고 제주도에 출동하지 않았다. 이거는 상부의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강조하지만 지창수하고 정락현이를 이익해서 한 20명 되는 상사 하석급들이 거진 공산당이었다. 그 당시 남로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란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성립시켜 놓고 완전히 알다시피 14연대에 동조한다든지 부역했다든지 가담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손가락질 재상도 밝히지 않는 채 조사도 하지 않는 채 다 전부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하고 입법이고 무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국가폭력이라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국가폭력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제4사. 그래서 뭐냐면 특별법이 맞습니다. 원래 진짜로 이승만 정권에서 이게 반란이라는 것이 역대 정권들이 다 뭐냐면 이어갔다가 민주화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주권재민의 원칙이 일어나서 과거의 정권들이 잘못했던 적폐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부가 진압을 해서 폭력을 써가지고 전부 뭐냐면 죽인 것은 합법적이다. 당연하죠. 너희들은 당장에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냐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증명된 게 4.3이에요. 4.3도 그렇잖아요. 4.3도 뭐냐면은 너무나 알다시피 47년 3월절 때에 뭐냐면은 기념식을 하는데 너무 친일 경찰들이 가인 경비를 하면서 기마대를 동원해 가지고
3살 먹고 아니 어린애를 보듬고 있는 부인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뭐냐면 살상을 일으키고 그때 7명을 죽인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너구리들이 그거 뭐 친일 경찰들이니까 말을 타가지고 뭐 아주 이합적으로 해서 뭐냐 그러니까 그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발표를 해가지고 7살 죽은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뭐냐면 48년 3월달 4월 3일부터 봉기를 다 죽게 되니까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친일경찰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제주도는 솔직히 우리나라 전도 중에 지적 수준이 제일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검은도든지 검은도에 도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부유한 집은 다 일본에 유학을 가고 서문학교까지 나와서 선생님도 하고 다 이게 지적 수준이 높죠. 검은도도 그렇고 금오도 왜냐하면은 제주도. 그런데 그때 뭐 지식인들은 대개 보면 좌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민족의 정당성과 민족의 지지를 열렬히 받을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자주통일 운동이라든지 친일파 수정, 그 다음에 토지계, 당시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앞장서서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투쟁하라 한 세력이 좌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뭐냐면 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인민들, 당시에 인민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민중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살상이 심해지니까 이게 자구책으로 이러면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항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령관이 이덕구라고 남쪽에 잡혀서 목을 베어 가지고 그 제주 지금 제주 목사들이 제주를 그때는 이제 보니까 목사가 와서 통계 도지사지 지금 말하면 조선대 그 간덕정이라고 있죠. 간사 제일 큰 그 간덕정에다가 목을 갖다가 효시를 하고 그게 왜 가지고 근데 그 이덕구는 그 형제들이 전부 오사카에 살고 있어도 바로 제 큰 형님하고 저하고도 가깝습니다만 아주 그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인명관 대학을 다녔어요. 일본에서. 인명관 대학 들어가고 제주 농림의 사회과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실력이 좋고 사람이 좋고 약간 좀 얽었어. 그래서 덕구 빠르박 얽었다고 이덕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들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무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라산 근거로 무장투쟁을 했죠. 이제 그걸 계기로 했지만은 뭐냐면은 국가가 안 죽어도 될 민정들 죄 없는 사람들을 전부 손가락질 다 죽였다. 그래서 사상법이 막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수도 비슷한데 똑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특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비비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특별법을 만들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민중들을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구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반하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4연대가 반란이니까 너희들 말이야 죽은 거는 마땅하지 않냐 하는 논리를 가져가려고 뭐냐면은 용역을 진상보고서 이 보고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사후의 묘역이라든지 의료보험이든 생활보험 모든 후속 조치가 다 결정나요. 제주도도 뭐냐면 진상보고서에 의해서 뭐냐면 나오고 제주도는 다행히 재민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제주도 도민들이 만든 신문사였어요.
근데 이 재민일보에서 뭐냐면은 양조은이라는 기자가, 지금은 이제 양조은 선생도 금 80이 가처이 됐는데, 그 기자가 그때만 해도 50년 전이니까 20대 중반 돼가지고 막 이제 나니까 제주도의 800개 마을을 다니면서 학살된 진상조사를 늑보로 연재를 20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이 오사카든지 일본에 다 피해서 도망가는 제주도민이 많거든, 일본은. 그러니까 그것을 열렬히 지지를 해주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제주도는 뭐 양조은이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쓴 거하고 같은 거야. 근데 여수는 반란이라는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도 건들지를 않아. 또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도 건들지를 않아. 왜? 건들면 넌 또 발견이네? 이렇게 낙인 치고, 왜? 박정희 정권이든 뭐 군부 정권이든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말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겨우 지금 뭐냐면은 빨갱이 탄생이라는 것이 2012년에 김덕중 지금 국사 편찬위원회, 국가기관이잖아요. 국사를 만들. 사료실장을 하고, 제일 권위 있는 책이죠. 진실되고 제일 객관적으로 잘 써져 있는 김덕중이가 쓴 빨갱이 탄생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그저께 국회에서 이 활동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가가사 태행과 모색 대응이라는 이제 국민연대, 국가폭력 국민연대에서 한 이제 이것을 완전히 뭐냐면은 토론에 나와가지고 제일 이분도 여러분들 저 카톡 봤죠? 예. 그게 지금 이런 발언이, 저 발언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에요. 저가 지금 발언한 거예요. 이렇게 민간조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상보고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채택하지 말아라.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학자들이고 아무도 지금 시민단체고 뭐고 한 적도 없어요. 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겠다. 이제 물론 반대가 많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막 눈에 불을 쏘고 이것을 저지하려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설득을 해갖고 이걸 해라. 개정법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적어도 뒷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것들 빨갱이 새끼들이 또 뭐냐면 저기들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또 그런 게 치열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자기들의 논리를 갖다가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공고를 2억의 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4개의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학을 내가 카톡에서 얘기했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냐면 여순에 관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대학은 서울대, 전남대, 조선대학, 순천대학 이밖에 없어요. 전남대, 조선대는 다 연구소가 있고, 순천대도 여순 연구소가 있고, 서울대는 거기에 관련된 현대사의 서울대학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 서울대에 7천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전남대, 조선대를 5천만 원씩 준다. 요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맡기는 거예요. 용역을. 그러면은 정부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14인데 반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요새
이 유형어가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씌운다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써라. 그러니까 장문을 쓰는 게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범죄는 지금 특별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시행령에도. 이게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0일 날 28일, 9일까지 1박 2일 저기들 연수로 갔는지 어딜 갔는지 내려가가지고 30일 날 출근을 한다니까 30일 날 일단 성토대회를 하고 담당 과장을 만나가지고 따질라 그래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나마 이 진상보고서는 특별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이제 불법을 지금 정부 자체가 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특별법 11조에 의하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올리면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 1년 6개월이 2년이 돼도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2,000건이 올라왔는데 2,000건 중에 알다시피 566건만 하고 오늘 이달 중에 도착하고 내일 초에 도착하는 거 150건 넣더라도 566건 중에 150건 넣으면 710건 정도나 됩니까? 그래 된다면 9.8%, 10%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은 직무유기를 하고 근무 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률 위반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것도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따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30일 날 대수인들을 좀 많이 권하고 또 가정에서 부인도 좀 모시고 올 수 있으면은 부인들까지도 좀 동반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목소리를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제가 몇 사람 동반해가지고 일단 가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부이사관이니까 박경은 담당자 가장을 만나서 추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이걸 추진하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수 행정안전부 내에 행안부 특별부는 행정안전부가 조사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 안에 여순지원단. 행안부 안에 여순지원단. 지원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중앙에 행안부 직속으로 지금 그 서소문에 있는 그 지원단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남도에 여순 실무지원단, 실무위원회. 이게 특별법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신청을 우리가 하면은 전남도에서 1차 조사가 끝납니다. 이걸 실무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중앙위원회로 넘기면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에서 15명인데 15명 위원 중에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국무총리하고 4개 장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5 국무총리하고 5사람은 자동으로 임명되고 10사람 중에 1사람은 전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행정안전부 국장급 그렇게 하고 9사람은 민간인으로서 그 중에는 유족대표가 2사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변호사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 학술과 여순에 가는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거기서 행안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거고. 기간에 행안부 이어서 지원단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를 네. 지금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걸 저지하고 반대해야 되지 않냐. 법에도 없는 거고 특별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네. 예,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 30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저지 모임을 갖는 거. 갖기로 지금 예.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제의를 하니까 예.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또 무슨 그럼 이걸 어디에 가서 합니까? 행안부에 가서 합니까? 그 앞에 거기 앞에 여기 예, 지원단 앞에 서소문에 예, 청안 빌딩이 지금 그 전에 그 모였던 거. 예예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그 전에 그 성도대면서 교체하라 하던 그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 교체됐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됐죠.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때를 그러니까 보고서 기획단은 뉴라이트로 지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지 남시란 분은 사퇴를 해불고 세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악질들이. 그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하나를 영역업체를 세운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이걸 없애고? 그렇죠. 아니요. 그거 놔두고, 그거 놔두고 또 하나 주가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장문을 쓰도록 만든 거죠. 책임 왜 필요? 자기 욕안 하던 거나 책임. 응? 자기들이 결정 안 하고 영역 고쳐서 영역 사람들 결정했다고 책임이 필요해요. 욕안 하던 거. 그렇지. 책임이.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국회 심포지엄에 거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 위반이라는 거에 그저 홍순건 동아대 교수하다가 부마환경위원장을 맡은데 그분은 굉장히 뭐냐면 양심적인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카톡에 나왔잖아요.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계에서 이거 없는 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가끔 그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승건 선생도 좌장이었지, 그날 심포지엄. 그러니까 이거 법률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률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지금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에 민족 결정을 도에서 심에서 올라오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 2년 동안이나 좀 뭉개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률 위반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진상보고서를 이원을 선정할 때 특별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전문가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하라고 옷을 받고 있는데 그 위반하고 뉴라이트 애들 갖다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주 위반을 하고 있는 그날 오후가 온도가 25도 정도밖에 덥지도 않더라고요. 마침 좋으니까 25도 정도 되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일단 30일 1시 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30일 날 많이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종래처럼 우리 장지수 이종님을 비롯해서 좀 실무적으로 좀 다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차는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질문 좀 하고. 네, 뭐 하세요. 지금 유족 인정이 10% 미만인데 예, 현재 예, 보고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지금 감기하면 또 언젠가는 뜰 거 아닙니까? 예. 10% 미만인 상태에서 보고서를 냈다 하면은 그 뒤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형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입찰을 해서, 업자가 대학이 선정이 네 군데가 되잖아요. 틀림없이 서울대하고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학 중에 뭐냐면은 조선대만 빼고 세 군데는 다 국립대학이야.
이게 정보 하나래죠. 예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고서 난 다음에는 마스컴에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관여가 되어 있고, 유족들뿐만 아니라 벌떼처럼 이제 여론이 들끓게 될 거예요. 그리 되면은, 그래도 강행을 하겠죠. 자기들이 순대로. 강행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볼때처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강행을 하고 나면, 우리 같이 이제 지정이 안 됐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아니요, 보고서하고, 지금 진상규명하고는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 기획단에서 그대로 입찰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작품 안화하고. 저 같은 것은 무지한 상태에서는, 보고서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한 70, 80%, 한 90% 이상 판정이 나서, 그래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명에서 한 80%로 작성하고 보고서를 해야, 그렇죠. 올바른 보고서 나오죠. 10%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그걸 뭐, 10% 미만인 사람은 걱정이 물론 덜 하겠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90% 있는 사람은, 이 작성돼서 이대로 그냥 진행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못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난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재밌는 게 보고서가 내년 4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기한이 지금 2024년 10월 5일 날 이 특별법의 진상규명이 끝나게 돼 있어요. 올 10월 5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10월 5일 날 끝난 진상규명에서 계산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쓸 거 아니요? 써가지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해야 돼. 공개 의무가 돼 있어요. 특별법에. 보고서를. 그러면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에서 가만 안 있어요. 들어보세요. 왜 국회에서 가만 안 있냐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는 뭡니까? 국민의 의사를 가장 대변하는 입법기구. 그 다음에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 이게요. 그래도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너희들이 이승만에서 그렇게 무지하게 국가폭력에서 사람들 가서 4만 이상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특별법을 만든 거야. 그렇죠. 진상을 규명하라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부정하고 지구가 옳다고 14연다가 합법적이다 그래가지고 진상보고서를 갖다가 공개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탄핵감이 돼요. 탄핵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이런 천치바보들이 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만 안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는 벌써 민주당 내에 여성